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고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김미선이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2028 대입 개편안 분석을 좀 어머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대치동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느낀 거는 과천 어머님들이 살짝 느리세요. 살짝 느리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중2 때부터 이걸 준비를 해서 대입까지 어떻게 쭉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왔고요. 자, 설명의 순서는 일단 총 4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2028 대입 개편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러면 현재 중3은 2027이죠. 2027에 해당하는 애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현재 중2 이후, 그러니까 중2, 중1, 초등학교 이렇게 돼서 2028 이후부터는 뭘 준비를 하면 좋은가? 고2부터 해서 뭘 준비하면 좋은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고등생활과 그래서 걔가 대입까지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개편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 뭐 이거를 들어봤을 텐데 사실 그냥 얼핏 들으면 거기 나온 것처럼 아, 일반고가 무조건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신 5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 1등급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일반고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내신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수시에 집중하고 정시는 조금 나중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내신만 신경 쓰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밑에 왼쪽에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뭐가 있냐면 물론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인데 뭐가 있냐면 Z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 Z점수가 이제 표준 편차,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블라인드지만 얘가 일반고 출신인지 아니면 특목 자사 출신인지를 조금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도 사실은 똑똑한 애들, 잘하는 애들 고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엔 이게 있었는데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일반고가 유리해진 게 맞아요. 왜냐면 내신을 잘 딸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내신을 잘 따야 되니까 어떤 학교로 가야 되겠어요? 애들 막 70명 있는 학교? 그런 학교 말고 400명, 500명 있는 학교를 가야 내가 더 점수를 받기가 좋겠죠.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기가. 그래서 학교 인원수나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수강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수강 인원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쏠리는 현상, 과목에 쏠리는 현상이 엄청 심해질 겁니다. 애들은 점점 더 내신을 따기가 좋아지는 과목, 좋아지는 학교를 선택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학종과 비교과가 유리하다. 요건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종과 비교과가 유리하다는 거는 결국 특목 자사가 유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교육 없앨 거야. 너희 공부 사교육에서 하지 말고 내신만 해도 충분히 대학 갈 수 있게 만들어줄게 했지만 사실은 특목 자사가 유리한 거라서 애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조금 사라질 예정입니다. 왜냐면 얘네가 다 통합될 거니까. 통합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수학이 조금 중요한데요. 수학이 심화 수학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말이 많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문계도 내가 심화 수학을 하기만 하면 내가 인문계 성향이지만 심화 수학을 선택하고 내가 의학 계열도 진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넓어졌죠. 그 다음에 국영수는 지금까지처럼 일반 선택을 합니다. 탐구 과목이 공통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뭐 물원, 화원, 뭐 나눠져 있던 게 모두 다 통합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죠. 수능은 똑같이 9등급제를 유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되느냐? 수능 9등급, 내신 5등급 이렇게 되고, 내신은 원래 무조건 절대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학교들이 다 시험 엄청 쉽게 내가지고 다 A등급 나오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섞는 방향으로 지금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A부터 E까지,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1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등급이 10%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1등급은 4%예요. 근데 얘가 10%가 되니까 2.5배나 늘었죠? 자, 그 다음에 2등급까지 누적이 23이라고 나와 있는, 죄송해요, 24%예요. 24%니까 얘를 더하면 2등급까지의 인원이 거의 34%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2등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기존에 지금 내신 9등급제에서 한 내신 4등급, 5등급 그 사이 정도 되는 인원까지가 사실상 2등급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얘네가 희망이 보인다. 나도 내신 조금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현행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바뀔 겁니다. 현행을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중 생일이에요. 엄매를 할 것이냐, 화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애들이 공통 과목 하나, 엄매 하나, 공통 과목 하나, 화작 하나. 이렇게 하면 됐죠. 근데 얘가 바뀐 게 공통이 됐어. 그러면 화법, 언어, 독작, 문학 다 합쳐졌어요. 몇 개가 됐죠? 3개가 됐죠. 사실상 공부하는 양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많아졌죠. 그리고 문제는 학교별로 그러면 난 화법과 언어 나눠, 독작 나눠, 문학 나눠 이걸 다 만약에 상대평가제를 실시해버리면 선택 과목을 해서 그럼 이것도 애들은 결국 공부하는 짐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공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과목 중 택 1이었어요. 너희 확통 선택할래? 미적 선택할래? 기하 선택할래? 3과목 중 하나 선택이었는데 얘네가 공통이 되고 나니까 모두 다 3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모두 다. 거기다가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심화 수학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심화 수학을 선택하면 여기 수학 하나 더 얻는 거죠. 사실상 공부하는 양이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영어와 한국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갈 겁니다만 영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요. 수능 소식을 조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난이도가 뭐 킬러를 없앴다라고 해요. 킬러는 없습니다. 근데 전에 있던 킬러는 이런 거예요. 40 난이도 있다가 98 난이도 있다가 50 난이도 있다가 100 난이도 있다가 이러니까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킬러만 빼면 할만하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문제가 다 85, 80, 85예요. 그러니까 요 코 밑에서 물이 간다 애들이 막 숨이 넘어가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오히려 1등급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영어도 사실은 어려워진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쉽다 하는데 결국 대학은 똑똑한 애들 뽑고 싶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추가 장치를 계속 설치를 할 겁니다. 그중 하나에 시작된 게 수능 영어가 어려워져서 4%로 떨어졌다라는 거. 원래 한 8%, 10%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4%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이라고는 하지만 똑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사실 안의 내용은 조금 어려워지면서 변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탐구 과목 보시면 17과목 중에 최대 택 2예요. 그럼 2개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럼 여기는 좋았어. 근데 넘어가니까 공통이 됐으니까 하나인가?가 아닙니다. 17개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이걸 학교에서는 다시 선택 과목으로 나눠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학교대로 선택 과목 해야죠. 근데 나는 학교에서 지정한 선택 과목 난 싫은데? 그러면 그것도 따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과목 따로 해야 되고 그렇게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문이과를 폐지하면서 니네들이 마음껏 뛰놀아라 라고 했지만 해야 되는 과목이 많아진 게 됐습니다. 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4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15개 대학의 수시정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수시 비율 보시면 웬만하면 60% 가까이가 됩니다. 그쵸? 다들 55%는 넘어가고요. 수시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수시 비율은 합계적으로 봤을 때 총 59%, 정시 비율이 41%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난 역시 정시파인 것 같아. 내가 수능 한번 노려보겠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장 다음 달에 있는 중간고사도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빌빌거리는 놈들이 도대체 2년 뒤에 나오는 수능 뭘 준비를 하겠다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합리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인 허락을 엄마한테 은근슬쩍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그러세요. 그래, 수시 이번에 성적 보니까 개판이더라. 너 정시해라. 근데 얘네가 정시 준비를 하냐고요. 안 해요. 평소에는 깔짝깔짝 대면서 정시 준비하는 것 같다가 모든 학원들이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 수업하죠. 그때 슬 빠져요. 그럼 빠져서 지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요. 왜? 2년 동안 남았으니까 2년. 요 아이들은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고3 애들도 올해 고3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한 10월쯤 돼서는 선생님 저 수능 400일 남았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한 번 또 기회가 있다고 착각해요. 자꾸 애들은 자꾸 뒤에 올 거를 그냥 믿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시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왜 굳이 1학년 때부터 2학년 끝나고 나서 난 정시할래 왜 그러냐고.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내신, 수시를 되게 잘 봐야 돼요. 하고 나서 내신 준비 잘하는 애들이 결국 정시도 잘해요. 저는 내신은 너무 잘하는데 이건 정시 너무 못하겠어요. 그런 애들 없어요. 보통 내신 잘하는 애들이 정시도 잘하고요. 정시 잘하는 애들이 내신도 웬만큼 해요. 일단 어머님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시험 성적 개판이잖아. 다음 시험부터 포기할래. 개소리 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항상 매 시험마다. 저도 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무조건 수시를 밀고 나가야 그때부터 정시 달려도 괜찮아요. 그럴 때가 옵니다. 자, 인원을 보세요. 지금 현재 고1이 47만이에요. 현재 중2가 42만 명, 중3이 44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2027 마지막에 중3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2028부터 수능이 바뀐대요. 수시도 바뀐대. 그러면 27 애들 다 몰리겠죠? 그러면 47만의 고1 애들 중에 적어도 항상 20-30%가 재수를 합니다. 그럼 얘네가 44만에 붙어가지고 아이고 마지막 탑승해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현역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현역과 재수생이 싸운다라고 하면요, 웬만하면 재수생이 이깁니다. 그럼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와중에 수시 개파탄 내놨네? 그러면 아 엄마 나 재수하려고. 재수하려면 2028년인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열심히 해서 정말 나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정시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원이. 그쵸?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현행 내신은 9등급이었어요. 변경 내신이 5등급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많은 것 같지만 뒤에 나오는 이제 대학교, 상위권 대학과 의치 이쪽 과에 들어간 사람들 인원을 보시면 사실 1, 2등급 정도만 맞아도 되겠지? 라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니네 1등급 아니면 관심 없다. 이 말이 됐어요. 이제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재고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 B, C, D로 나눠서 5등급이다. 여기까지 뭐 그런데 그 밑에를 한번 볼게요. 개편안이 되고 나면 올 1등급 인원이 6,973명 정도일 거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주요 학과의 의치 한약수 합계가 6,983명이네요? 이렇단 얘기는 올 1을 맞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과를 갈 수 있다. 어머니 솔직히 뭐 동네에 가까운 대학 가라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과가 있고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1 정도는 나와야 갈 수 있다. 결국 똑같다는 얘기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러면 올 2등급 이내는 몇 명 정도냐? 66,828명이다 라고 추산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실상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택도 없죠. 그러니까 올 2가 나와버리면 대학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웬만하면 올 1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쉬워진 것 같았는데 전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학과와 대학에서는 여전히 나는 상위권에 있는 애들만 걸러갈란다. 난 똑똑한 애들만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주요 학과 및 대학 수시 합격선이 2가 없네요. 그쵸? 밑에 나와 있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거기 말고 2가 없어요. 다 1점대잖아요. 근데 요거는 9등급으로 나눴을 때의 1점대라는 얘기는 5등급으로 나누면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난 너를 봐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내신이 5등급, 이 5등급이 된 이 상황에서 혹시 이제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대학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뽑아가지고 니네 1등급이야? 오케이 너희 와 하고 싶을까요? 똑똑한 애들 뽑고 싶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정한 이런 시스템 말고 우리 학교는 이제 이런 것도 좀 볼게요. 우리 학교는 수시를 뽑긴 할 건데 교과 전형 말고 비교과 전형을 조금 늘려서 얘네가 다른 걸 뭘 더 잘하나 좀 볼게요. 이렇게 하겠죠. 누구나 교과를 하면 교과는 일반고도 1등급 거기 특목 자사에도 1등급 다 있잖아요. 구별 어떻게 해? 근데 난 똑똑한 애 뽑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교과를 좀 줄이고 학종으로 가겠습니다. 비교과에서 너희 어떤 활동했니? 그 다음에 너희 뭐 다른 거 뭐 포트폴리오라던가 학교 활동한 거 뭐가 있니? 보겠죠, 당연히. 자, 그러다 보면은 일반고에서는 사실상 내신 봐줄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일반고에서 너희 수능 최저 맞춰야 되니까 면학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내가 너희 수능 잘 보게 해줄게. 잘 없습니다. 일반 학교는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집에 빨리 퇴근하고 가야죠. 뭐 잘 안 해요. 근데 특목 자사는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입결이고 우리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니네 무조건 1등급 나와야지. 대학 잘 가야지. 이번에 대학 잘 가야지. 그런 거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것도요. 일반고에서 과연 논술 수업을 잘 해줄까요? 아니요. 근데 특목자사는 벌써부터 논술 수업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겨울방학 때 한 번이든 여름방학 때 한 번이든 뭐라도 한 번씩 해봐라 애들한테 찔러줘요. 그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챙겨주지 않아도 애들이 세뇌가 된다고요. 아, 논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엄마한테 삥 얘기하죠. 엄마 이번 방학 때 논술이 날까? 그럼 한 번 더 하잖아요.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특목자사에서는 애들한테 가는 대학, 원하는 대학이 높아요. 그럼 얘네들도 기준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반고에 가서 그냥 내신 따는 게 되게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상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특목자사에 가서 비교과적으로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면서 내신을 1등급 안에 들어서 대학을 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의 입장도 봤습니다. 당연히 똑똑한 애들 이제 뽑고 싶은 상황인데 문제는 그럼 현 중3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고등학교 특목자사도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히셨을 거고 아니면 우리는 일반고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셨을 텐데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최대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왜냐면 재수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재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역으로만 가야 되다 보니까 피해자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1, 중3, 중2 인원을 봤을 때 중3이 현역으로 시험을 칠 때 고1에서 넘어와 버리면 너무나 힘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역 정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피해자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너무 달라져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어. 대학에 다 떨어졌다. 그래서 재수를 한다면 당연히 국어가 너무 중요해집니다. 국어는 무조건 중요해질 거야. 2028부터. 수학은 이과생 기준으로 문과 재수도 가능해진다. 이 말을 제가 왜 써놨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과적인 수학을 하는 애들이 이과 수학 머리를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과인 애들도 20계를 지원할 수 있답니다 하는데 애초에 심화수학 듣는 애가 이과 머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과 애들은 이제 그거 하다가 나 이과 안 땡기는데 엄마 나 문과로 갈래. 그럼 걔네들은 땡큐. 근데 문과 애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평가지만 난이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요. 당연히 1등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등급 나와버렸어? 그거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대학을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1등급 받으셔야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어떠냐? 지금 현재 정시 비율이 40%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내신 빡세게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엄마 나 이번 시험 못 봤으니까 정시할래. 그런 건 없어요. 이번 시험 못 봤어. 다음 시험 잘 봐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무조건 밀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템포가 내신 모고 내신 모고 딱딱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과 전형과 학종을 무조건 노리고 안 됐다? 그럼 정시해야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특목자사로 빠진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일단 첫째 제가 특목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여가지고 특목자사로 빠진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중3은 Z점수가 존재합니다. Z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신이 따기 어렵다고 한들 학교 입장에서 Z점수 보고 요 자식이 3등급, 4등급 정도 나왔는데 얘가 특목이구나. 그러면 일반고 저 시골에서 온 1등급 말고 얘를 뽑고 싶어진다고요. 왜냐면 정시를 따졌을 때 아마 특목자사에서 온 애들의 정시 점수가 훨씬 높을 겁니다. 면학 분위기 자체가 다르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특목자사는 인기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가 가면 힘들기야 하겠죠. 근데 내신 따기는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자사는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빠지고 일반고에서는 사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권 애들이 빠지고 나서 나머지 애들끼리의 싸움이거나 아니면 최상위권 애들이 내신 완전 다 쓸어먹으려고 오거나 그거는 일반고에서 등급이 유리해지는 경우고요. 그래서 현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무조건 4% 안에 들어야 됩니다. 최소 11%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4% 내지 최소 11% 안에 들어서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년의 인구가 많은 학교가 제일 유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지금 현재 과천외고가 이번에 조금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과천외고 말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천여고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천여고가 이번에 80명이에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등급이 이제 1명, 2명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여자애들이 쫀득해요. 걔네들 막 빡세게 공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동학년 인원 많은 학교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특목자사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라면 차라리 동네 말고 저 멀리 산 넘고 강 건너서 저 어디 내신 따기 되게 좋은 사람 많은데 그런 데 가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3년 동안 라이딩 좀 하시고 좀 힘들겠지만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천에서 일단 최대한 많은 곳으로 가야죠. 그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내신 교과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시에서 이제 내신을 봐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정시인데 너 내신 점수 몇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서울대는 이미 시작했고 고대가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연대는 내년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스카이가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 애들도 쭈르르르 따라가겠죠. 이게 바로 니네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도 보고 싶고 정시는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은 대학의 욕심이죠. 그게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내신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시를 잘해도 내신 점수도 잘 따놔야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내신을 보느냐? 그게 가장 쉽거든요. 얘네들이 3년 동안 알아서 쌓아놓은 점수예요. 내가 추가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돈 들여가지고 막 논술 열고 이럴 게 없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3년 동안 해온 거 나 좀 보고 이거 좀 써먹을란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내신을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 중3 계속 말씀드립니다. 현역, 재수, 현역으로 들어가야지. 재수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마지막 2027까지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나 다시 한번 수능 쳐볼란다. N수생들이 엄청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미리 잘 따놔야 내가 너무 몰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나 이제 내신 다 망했고 나 수능 말곤 갈 방법이 없어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따놔서 나는 그래도 수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 준비가 곧 정시 준비로 직결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신 준비 열심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놈들이 결국 정시까지도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신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점수를 잘 따내려고 했던 애들은 무조건 정시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항상 아이한테 얘기하세요. 괜찮아,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지가 아니라 다음 시험 꼭 잘 봐야 돼.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종의 집중 비교과 말씀드렸죠. 교과도 교과지만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나는 똘똘한 놈들만 뽑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비중을 계속 삼습니다.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잘 봐줄 수 있는, 즉 수능 공부를 많이 시켜서 애들을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학교를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현 중2입니다. 이제 정말 2028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특목자사가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라타냐? 왜 우리 갖고 실험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028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으니까 2027까지 애들이 잘 안 넘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장 적은 수의 인원으로 이제 싸우는 건데,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역끼리의 싸움은 괜찮아요. 고3 애들이 점수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고3 6평부터 9평 갈수록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N수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그 N수생들이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해볼만 하다. 우리끼리의 싸움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나와있듯이 2027은 2027끼리, 그냥 우리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N수생들 없이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화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수학에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아직도 논의 중이에요. 근데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싶어요. 왜냐면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믿어요? 그냥 일반 수학 했던 애들을 의대로 어떻게 뽑아요? 그쵸? 그러니까 심화수학을 했던 애들을 뽑고 싶을 테니 심화수학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들 국어 풍선 효과 가능이라고 쓴 게 뭐냐면 표점이 이제 없어질 거거든요. 표점이 없어지게 되면 원점수가 그냥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어에다가 변별력을 주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국어가 더 어려워지겠죠. 국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어가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수학은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영어는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무조건 1입니다. 얘가 아무리 절대평가여도 지금 퍼센테이지를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고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1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절대평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셔야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과 주요 학과들, 서울 연고대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들과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이쪽 애들은 당연히 변별력을 위해 추가 장치를 필요로 하겠죠? 비교과 볼 거고요. 면접도 볼 거고요. 수능 최저를 높일 거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특목자사는 당연히 쏠릴 겁니다. 당연히 쏠릴 건데 문제는 세 번째 요소 보시면 내신 등급 따기는 일반고가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특목은 어쨌든 좀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몰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이외에 모든 게 특목 자사에 유리해질 겁니다. 비교과가 너무 세니까, 면학 분위기가 좋으니까, 공부를 엄청 시킬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면 특목 자사에 가서 내신도 내신대로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잘 챙기고 그래서 결국 정시까지 연결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과, 면접, 수능 최저 높여주기를 철저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일반고의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목 자사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신 학습이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절대평가였던 진로 과목들이 있는데 얘네가 선택이 되면서 다 상대가 됐어요. 상대가. 그래가지고 학습 부담이 늘어났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해야 될 게 많아졌죠. 이게 아무리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지 간에 애들은 그냥 공부할 게 많아져서 힘들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투 과목들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의 호불호 당연히 있겠죠. 지금도 있는데 무슨 과목은 좋고 무슨 과목은 싫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해서 어차피 점수 따기는 어렵다. 등급 따기 시험을 보이는 과목으로 몰린다. 이것도 쏠림 현상이죠. 그것도 그러면 등급 따기가 어렵다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정시에 점점 더 내신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는 있지만 뭐 논술이나 면접 등으로 볼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정말 내신을 더 중요하게 보는 학교들이 생겨날 거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신 준비를 좀 잘 해야 내신 자체, 수시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정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8 이후에는 정시 파이터라도 2등급 유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2등급까지의 퍼센테이지가 많죠. 2등급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니들은 아예 껌도 잽도 없다. 니들은 아예 안 된다. 기회 없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2등급까지는 계속 모두 다 유지를 해놔야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높은 등급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얘기를 할 건데요. 2028 첫 스타트죠. 지금 중2가. 기회가 됩니다. 2027 애들이 못 넘어오니까 기회가 될 거라서 2027 현 중2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바짝바짝 하셔서 중2다? 그럼 중2 내에 중3 과정 끝내. 중3 올라가서 고등학교 과정 미리 선행해. 땡겨와서 공부를 하시면서 내신을 확 잡을 수 있도록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과 수능 최저 경쟁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학교 보통 특목 자사고요. 비교과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그걸 케어해줄 수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수시와 정시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수시는 내신하고 제가 느낌표를 써놨죠? 내신이 그만큼 중요. 대신 근데 수능 최저도 보고 면접도 볼게. 이 얘기고, 정시는 수능, 당연히 수능을 볼 건데 내신도 볼게. 결국 내신과 수능 둘 다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봐줄 수 있는 학교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성공적인 고입과 대입을 하기 위해선 첫째, 중2부터는 사실상 1년씩 당겨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2는 중3 공부 땡겨서 하시고 중3부터는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현행 잘 따라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현행 잘 따라가면 당연하고 그건 당연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유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영어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서술형 같은 거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개박살 나거든요. 그런 것들 중3 내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중3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반짝하면 되겠지? 그럴 수 있는 애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3 내내 서술형을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객관식은 당연히 다 맞추는 거고 서술형에서 그 판가름이 날 건데 그거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 타입의 서술형과 어법, 어휘력, 정시를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독해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특목자사에 갔다면 내신 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론 일반고도 내신 대비 할 거지만 특목자사에 갔다면 비교과 케어만 믿고 나는 정시로 가야지 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최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신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개학 전 겨울방학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중3 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요. 집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3 애들이 요새 좀
좀 느슨하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뭐 이 기회밖에 없는데, 저도 중3일 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믿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근자감으로 애들이 공부를 자꾸 안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무조건 어버버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중2도 마찬가지, 중3도 마찬가지예요. 어버버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고등학교들이 니네 어법 이 정도는 다 알지? 니네 어휘 이 정도는 다 알지? 요게 기본 베이스로 다 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버버이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준에 맞게 고난도 독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고3 난이도, 그 다음에 고3 난이도 중에서도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랑 경찰대 문제를 자꾸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을 한국어로 해석을 해줘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데 이걸 영어로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외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특목 자사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1 난이도를 선택을 하긴 합니다만, 가끔씩 이제 영어 원서 아티클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되게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던 영어랑 조금 다른 영어, 그럼 애들이 또 당황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주는 그 난이도에 맞춰서 자신의 독해 능력을 끌어올려 놔야 된다, 미리.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는 학교 내신의 유형 연습, 특히 과천고나 과천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술형이 어려워요.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고, 선생님들께서 본인께서 만든 주제문, 요약문을 가지고 니네가 맞춰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과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제 서술형을 공부를 해야 돼서. 근데 서술형이 이제 다양하게 되세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문장 영작도 해봐라, 배열도 해봐라, 단어도 넣어봐라. 근데 단어 넣을 건데 변형해서 넣어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법 능력 좋아야 되겠죠? 독해 능력이 좋아야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 줄 알겠죠? 어휘력이 좋아야 그 단어가 어떻게 변형될지도 알고 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거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다음 기존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한다.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영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 잘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기출문제 연습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부터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시킬 겁니다. 미리 객관식도 서술형도 다 연습을 한 번씩 해볼 거니까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어머님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발 5번, 제발이요. 절대적인 공부량 확보. 얘네들 진짜 공부 안 해요. 공부를 난 놀라워요. 왜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자기가 막 1시간 공부하고 너무 공부 열심히 했대요. 미친 건가 싶어요. 정말 미친 사람인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 들려면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도 안 들게 잠이 들어야지. 그쵸? 지쳐 쓰러져야지. 근데 무슨 한 2시간 해놓고 선생님 저 오늘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절대적인 공부량 확보가 너무 중요해요. 중3 때 이리 찔락 저리 찔락 한 2주 전에 내신하면 되지 했던 애들이 6주 동안 내신을 해도 내신 점수가 안 나와요.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외고 1위 지문이 40개예요. 40개. 근데 고3 난이도 40개. 애들이 토하죠. 저도 토가 나와요. 근데 그 와중에 외고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원서 다 들고 와요. 근데 원서도 막 재밌는 해리포터 이런 거 하면 참 재밌을 텐데, 갑자기 대만과 어느 나라 국가들 사이의 경쟁 막 약간 이런 애들이 막, 대만이 왜 사이가 안 좋아요? 대만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애들이 그거를 영어를 배우고 있자니 토가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부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엉덩이 탁 붙이고 앉아서 단어 100개만 외워도 돼. 일단 한 5시간 앉아있는 연습부터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절대적인 공부량 확보가 너무 중요해요.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과목 너무 많고요. 공부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얘네가 한 40분 앉아있으면 많이 앉아있어요. 한 40분 앉아서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한 30분 앉아서 선생님 사탕 먹어도 돼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윈터 자습관 열면서 그러니까 9 to 5, 10 to 10 이런 걸 시키면서 애들을 계속 굴리는 거예요. 니네가 딴 생각 못하게. 그래야 이게 연습이 되니까. 설령 자습관을 등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더라도 집에서 꼭 앉아있도록. 어머님도 힘드시겠죠. 어머니도 어디 나가서 마실도 다니고 싶고 하시겠죠. 근데 이제 같이 앉아서 봐주셔야지. 애들 앉아있나 감시해주시고 공부 딱 붙이고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요 앞에 있는 수업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특목 자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거 신경 쓰셔서 하루빨리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